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오늘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샌디 알칸타라 그리고 이제 체이스 돌랜더가 붙는데요. 알칸타라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리그에서 규정인인 선발들 중에서 WHIP가 알칸타라 뒤에서 2등입니다. 사실 1, 2, 3, 4등 안에 알칸타라 말고는 전부 다 콜로라도 선발들이거든요. 프리랜드, 어디다 뭐 마르케즈나 센자텔라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센자텔라가 아주 독보적으로 1.94나는 진짜 미친 WHIP를 보이고 있고, 바로 그 다음이 알칸타라예요. 피안타가 정말 많기도 하기도 하고 돌렛도 적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그냥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전성기 때와는 싸이영을 수상했던 이후로는 뭐 토미노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상으로 그냥 안 좋게만 느껴지네요. 제구도 잘 안 되고 있고 엄청 많이 쳐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직전 경기도 볼넷이 뭐 4개였었고 헛스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칸타라는 여전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나마 이제 알칸타라는 콜로라도 애들한테 강하다는 건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좋았을 때 얘기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콜로라도한테까지도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랜더, 이 친구 이제 그 부상 복귀했는데 사실 뭐 리앱 없이 그냥 등판을 하더라고요. 마이너리그 성적이 딱히 없었고, 뭐올 시즌까지는 사실 뭐 키워볼 만한 선발이다. 23년 1라운드 출신이고 뭐 마이너리그 일찍 졸업을 하면서 올 시즌 바로 올렸는데 기록부터가 좋지가 못해요. 이러다가도 하이패스트볼 활용을 해가지고 삼진은 많이 잡아넣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하이패스트볼이 야무지긴 하지만 마이너스 7이라는 안 좋은 평가에다가 장타율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이래서 돌랜드도 복귀 등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몸 상태가 뭔가 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 이거는 알칸타라 상대인데 콜로라도 빠따가 부실한 점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알칸타라가 굉장히 안 좋은 만큼 콜로라도 빠따가 알칸타라를 공략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콜로라도가 어제 또 간만에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겼는데, 매치업 상으로는 두 선수 모두 다 뭐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는 해요. 돌랜더도 사실 괜찮지만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부상 복귀전이어서 아마 한 많아야 89?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돌랜더가 길게 못 끌고 가면은 콜로라도는 불펜 타임이 길어질 거거든요. 콜로라도가 요즘에 불펜이 좀 괜찮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도 이제 핵심 불펜 라인들 그쪽이 참 이제 괜찮은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아그노스라든지 제이크 버드 같은 애들은 지금 1.5 정도의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할보르센이나 뭐 타일러 킬리, 얘네들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콜로라도의 핵심 불펜들이 연투가 많습니다. 내일 그래서 콜로라도가 좋은 애들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돌랜더가 길게 못 막을 걸 생각을 하면은 불펜이 필요한 시점인데, 콜로라도 핵심 불펜들이 뛸 수가 없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경기 내용상으로 저는 마이애미가 결국에는 좀 가져갈 만한 게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콜로라도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알칸타라가 오시는 정말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콜로라도 빠따가 그렇지 안 좋기 때문에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데도 OPS가 꼴찌다, 이게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콜로라도는 지금 10승 50패 60경기 구간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역대급 기록을 쓰고 있는지라서,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라든지 그리고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빠따가 알칸타라를 조금 공략해 줘야겠다,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랑 휴스턴 경기, 폴 스킨스랑 맥컬러스가 붙는데요. 뭐 스킨스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기세대로라면은 내셔널리그 싸이영 유력주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좀 피안타라든지 뭐 제구 그리고 피홈런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이제 최근에 5경기 동안 1.38로 아주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애당초 뭐 피홈런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뭐 스핀수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 타구의 질 자체가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뭐 헛스윙 15개나 이끌어내기도 하고 6.2이닝을 애리조나 상대로 잘 버텨줬습니다. 스킨스는 스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맥컬러스는 사실 이제 복귀 시즌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압도적인 너클 커브를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들을 했지만, 사실 올 시즌이 복귀 시즌이고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맥컬러스가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너클 커브로만 10개의 헛스윙을 유도를 해가지고 총 이제 삼진을 12개나 잡았습니다. 그냥 부상 복귀 이후에 가장 좋은 피칭을 했다, 좀 반등할 만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맥컬러스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경기지만, 어쨌든 피츠버그는 얘네를 이제 원정 성적이 9승 22패인데 홈에서는 13승 16패, 그래도 홈 성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빠따가 조금 올라왔다거나 바닥이었는데 괜찮아진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휴스턴은 일단은 맥컬러스가 지난 경기는 잘했지만
잘했지만 오늘까지 잘해줄지 그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하고요. 요즘 들어서는 불펜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승률도 이제 10승 15패 올 시즌에는 홈이랑 원정이 좀 명확한 편이고요. 원정에서는 타율이 거의 뭐 한 5분 가까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킨스 공략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전력 면에서는 휴상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은 피츠버그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경기인 것 같아요. 다음 워싱턴과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트레버 윌리엄스 그리고 케이드 호튼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를 굉장히 좀 깎아내리면서 그때도 이제 좀 시애틀을 좋게 보는 경기였었는데 그날 오히려 워싱턴 빠다가 시애틀에 이제 커비를 공략을 하고 트레버 윌리엄스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닫아줬거든요. 작년에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이닝을 많이 못 먹어도 5이닝 정도만 끼켜야 먹지만은 그래도 2.03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시즌들을 보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온다 간데 없다가 지난번 경기 때 조금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을 좀 깨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긴 했지만은 과연 내일도 잘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케이드 호튼, 시카고 컵스의 전체 2위 유망주였었고 지금 컵스도 이마나가라더니 스틸 같은 거의 뭐 1, 2선발급 선수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케이드 호튼이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도면은 직전 경기 때는 이제 그 콜로라도한테 6이닝 2실점으로 간만에 또 이닝도 많이 먹기도 하고 올라와가지고 나쁘진 않은 상태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믿을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 이제 좀 거슬리는 거라면은 저는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를 조금 낮게 봅니다만 이 친구가 컵스 타자들한테는 100일 타석에 213 정도로 피안타 타율이 꽤나 적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컵스가 내일은 빠따가 조금 부실할 수도 있다. 그런 지표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컵스는 전체 뭐 OPS가 3등이기도 하고 뭐 지난 한 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요즘에 컵스의 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7경기 동안 뭐 6승 1패 최근에 그래도 좀 더 덜 넓혀봤을 때는 11경기 동안 9승 2패 막 이렇게 달리는 것도 그렇고 컵스가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컵스는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제 불펜 방어율이 굉장히 좋기도 했었었고 그래도 컵스를 발 때는 매치지 않나 배당 대비 컵스가 괜찮은 매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로돈이랑 바입인데 사실 이게 로돈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포심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체인지업이나 싱커의 비중을 올려가지고 원래 이 친구가 포심이나 슬라이더를 많이 쓰는 투피치 투수였었는데 올 시즌은 이렇게 좀 투구의 다각화를 꾀하면서 땅볼 유도 비율도 늘어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운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로돈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직전 경기 때는 삼진을 뭐 10개 잡고 7이닝을 먹어주면서 21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운도 따르는 편이고 여러가지로 지금 양키스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비 처음 이제 데뷔 시즌부터 2.98을 찍으면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고 작년에는 클리블랜드 선발들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바이비가 거의 에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어쨌든 3점대 안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이제 일단 원정이라는 거 홈에서 2.43 원정 5.13으로 원정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더욱 이제 또 이제 원정에서 피홈런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꼬집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피홈런이나 그 볼넷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매우 아쉽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만합니다. 이 친구의 주무기인 포심이나 커터가 뭐 데뷔 시즌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포심이 아쉽고 커터가 좋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두 가지 구종 모두 다 힘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도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상당히 강했었다 뭐 이런 지표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양키스를 좀 좋게 봐야 되는 매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비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거의 뭐 에이스 격이고 잘하는 부분들은 있다. 양키스의 불펜이 조금 아쉬워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양키스를 보기는 보는데 확답을 내리긴 좀 어려운 경기 같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양키스는 일반적으로는 전체 뭐 OPS 2등 수준으로 매우 훌륭한 바다를 가지고 있고 로돈같이 믿을만한 선수가 나올 때는 분명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양키스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보그덴 프란시스 그리고 이제 산티스가 붙는데 사실 이게 프란시스의 지금 방어도 그렇고 작년이랑은 완벽하게 달라요. 작년에 후반기 때 11경기 동안 65이닝 1.80으로 진짜 올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RPM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 한 1마일 정도의 구속 하락이 생겨가지고 프란시스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인데 시즌 최다 피홈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보그덴 프란시스의 투구를 보면요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속이 0.6마일가량 올랐었고 작년 수준이었었고 그리고 RPM이 올 시즌 평균 2249였었거든요. 근데 105회나 올라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RPM이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래갖고 지난번 경기 때 프란시스가 작년에 포스를 좀 내뿜었다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프란시스가 이게 RPM이 올랐다는 거 분명히 뭔가 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립 같은 것들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때는 프란시스를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체스는 저는 매번 말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툴 좌완이고 땅볼류도 많이 해가지고 큰 거 많이 안 맞는데 좌완인데 구속이 96마일까지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툴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만큼 싱커가 잘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뭐 체인지업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아쉬운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고요. 지난번 경기 때도 구속이 조금 안 나오는 모습들 뭐 한 1마일가량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체스의 투구 대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경기가 이제 산체스가 4일 쉬고 등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 경기가 이제 더블헤더로 열려가지고 좀 휴식일이 좀 짧은데 자 산체스는 올 시즌에 이제 4일 휴식하고 등판을 했던 게 5경기나 됩니다.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3경기는 계속해서 4일 휴식 등판이고 생각보다 그래도 4일 휴식 경기도 3.9일 정도면 나쁘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 7이닝 2실점 경기가 하나 껴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삼진을 12개 잡고 정말 좋은 게임을 했던 거 그게 하나가 껴있어가지고 그나마 좋은 건데 최근 등판들에서는 꾸준하게 3실점가량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일은 산체스가 그렇게 막 좋아 보진 않아요. 더구나 요즘에 토론토 빠따 기세가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좌완 상대로 홈 경기의 경우에는 OPS가 가장 좋게 찍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펜 싸움 가면은 토론토가 더 우세한 부분도 있어요. 양 팀은 마무리를 바꿨습니다. 토론토의 마무리 로마노가 필라델피아로 가고 호프먼이 이제 토론토로 왔는데 둘 다 뭐 요즘에 못하고 있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불펜 구간에서는 토론토가 조금 더 쓸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2.5 프레인이 1.43이면은 저는 토론토 프레인을 봐야 되는 경기 같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프란시스가 직전 경기 때 많이 좀 좋아졌던 거 이거에 너무 기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토론토 프레니에라든지 뭐 오바, 필라델피아 빠따도 만만치 않은 빠따죠. 얘네들 전체 뭐 승률상으로도 굉장히 위에 있는 팀이고 산체스가 4위 휴식 등판이 조금 거슬린다거나 프란시스가 지난 경기는 잘했지만 과연 그것들이 좀 이제 이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은 불투명해가지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 있습니다. 헌터 그린이랑 페랄타 정도면은 이거는 양팀의 1선발급들끼리 붙는 매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헌터 그린이 얘는 이제 복귀한 지 이제 2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사타구니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지난 2경기 동안에는 투구를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포심이 커리어 초반에는 가지고 있는 툴 대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2년 때는 거의 뭐 에이스 수준으로 좋아졌다. 여기까지 제구까지 좋아져가지고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 피홈런이 지금 8개예요. 작년에 150이닝 동안 12개.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 썼다가 올 시즌에 좀 피홈런이 많거든요. 대신에 쿠어스에서 조금 한 2방 하나 맞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볼티모 캠든 야드 이렇게 어려운 구장들에서 피홈런을 좀 몰아봤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익스큐즈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헌터 그린은 좀 그래도 믿을만한 선수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프레디 페랄타 글쎄 올 시즌 뭐 구속도 조금 잘 나오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매번 말하지만 페랄타는 이닝 소화 능력이 문제거든요. 팀의 한 팀의 에이스로서 좀 이닝을 먹어줄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구가 아쉬운 편이고 정말 좋은 나라야 그런 나라야 좀 7이닝을 막는데 이것도 이제 미러키의 불펜을 좀 꼬집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미러키가 여기 보이는 불펜의 순위 대비 상당히 불펜 퀄리티가 좋다. 불펜이 뭐 타일러 알렉산더라든지 페이엠스 이런 애들이 너무 처박아가지고 기록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저는 좋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미러키가 지금 연 이틀 해가지고 핵심 불펜들이 전부 다 연투에 많이 걸려있거든요. 유력 불펜들을 많이 썼다. 물론 내일도 뭐 쉬었던 미어스라든지 괜찮은 뭐 그랜트 앤더슨 이런 애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페랄타가 이닝을 길게 못 막아준다면 결국에 미러키 불펜 빠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좀 미러키가 조건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옐리치같이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최근 10경기 동안 뭐 타율이나 홈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헌터 그린이 이 미러키한테는 상당히 약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6경기 동안 7.45 피홈런이 뭐 12개다. 여기 중에는 물론 옛날 헌터 그린이 좀 덜 여물었던 그런 시절도 있긴 하지만 당장 이제 작년에도 6이닝 동안 뭐 피홈런 2개 맞고 7실점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헌터 그린은 미러키한테 사실 강한 편은 아니었다. 저는 내일 이 경기가 사실은 건드리면 안 좋은 경기 같거든요. 페랄타가 원정에서 약하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8.5를 받은 거는 양팀의 에이스급들이 나온 거 치고는 굉장히 좀 후하게 준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 지표를 뜯어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사실 8연승이고 아주 좋아요. 헌터 그린 그래도 한 팀의 에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더라고. 그래서 제 예측 자체는 신시승이다고 오바 보고 있는데 둘 다 안 좋은 예측이에요. 이 경기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스턴 대 청타 경기 있습니다. 브라이언 베이오 그리고 키쿠치인데 자
자, 일단 브라이언 베어도 지금 방울 자체는 4점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3.83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5경기 동안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최근에 5경기 전부 다 5이닝 미만이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4.84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볼넷이 15개나 되기도 하고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베어는 프론트라인급 선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이언 베어는. 그리고 키쿠치, 자, 키쿠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원래 이 친구의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제구라든지 피홈런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 3년 동안은 꾸준히 좋았던 시즌인데 올 시즌도 지금 방어는 굉장히 훌륭해요. 하지만 이 좀 볼넷이 많이 아쉽습니다. 64.2이닝 동안 볼넷이 35개. 볼넷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전 경기도 뭐 구속도 잘 나고 슬라이더 비율을 높여가지고 잘 막았지만은 5이닝 1실점으로 양키스를 틀어 막았지만은 볼넷이 5개나 됐거든요. 이래갖고 한 번 얻어 맞으면은 좀 대량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페네이파크 4경기 동안 키쿠치가 뭐 토론토에서도 뛰고 해가지고 페네이파크 원정을 꽤 많이 갔는데 4경기 동안 7.36으로 또 아쉬운 면모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쿠치가 내일도 이런 좀 재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스턴의 빠따도 어제 1회 때 6대0이라는 대량 실점을 했지만 이거를 7대6까지 쫓아갔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보스턴의 빠따 여전히 뭐 브레금은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키쿠치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선발은 또 천사의 불펜 라인은 어제도 봤다시피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것도 있고 베이오 또한 길게 막지 못한다면은 이 보스턴의 불펜도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오바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스턴도 빠따기세가 많이 좀 꺾였고 브레금은 없는 동안 이 타격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고 천사 역시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불펜이 좀 상승세이기도 하고요. 빠따가 참 안 좋았는데 어제 뭐 타홈런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저는 이거는 뭐 오버만 살짝 보는 정도? 9.5를 받은 것부터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둘 다 최근에 좀 빠딱 하향세기도 해가지고 명확히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애틀랜타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스트라이더, 갤런. 사실 투수 몇몇만 봤을 때는 양 팀에서 좀 좋은 선발들이 나오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둘 다 상태가 좋지가 못하죠. 자, 일단 스펜서 스트라이더. 이 친구는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스트라이더는 이제 21년도가 데뷔 시즌이고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어볼로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98.2마일을 터치를 했고 작년에 그 다음에는 삼진 굉장히 많이 잡고 300개가 넘었었죠. 97.2마일로 조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스핀수도 2360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러다가 작년에는 그 회전수가 100 정도가 떨어졌고요. 구속도 1마일이나 떨어지고 이제 수술하러 갔었죠. 올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구속은 또 1마일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스핀수도 안 나온다. 이래갖고 위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 경기 때는 4.2이닝 동안 2실점으로 길게 먹지는 못했지만은 실점 자체는 최소화했다. 그렇게 볼만합니다. 삼진 7개 잡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잭 갤런 올 시즌 끝나면 이제 FA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애리조나에서 뭐 1선발도 하고 올 시즌도 사실은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록부터가 정말 좋지가 못합니다. 원래부터 이런 포심이라든지 너클커브 이런 것들이 주목인데 두 가지 구종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 수치를 찍고 있어요. 홈에서 잘했는데 홈발도 못 받고 있기도 하고 제구도 안 좋아졌고 지금 66이닝 동안 볼넷이 32개입니다. 아주 안 좋은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4경기 동안은 8.02 아주 좋지가 못하죠. 피홈런도 4개에다가 좀 볼넷도 많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두 투수 모두 다 지금은 믿을만 하지가 않다. 원래 같으면 지난 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양팀의 뭐 핵심급 선발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현재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한편으로 근데 이것도 애틀랜타나 애리조나 지금 빠따가 정말 또 좋지가 못해요. 애틀랜타는 사실 뭐 22년, 23년 이때까지는 좋았었고 작년부터는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냥 중위권입니다. OPS가. 애리조나는 여전히 상위권이긴 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좀 패배가 많기도 했었고 사실 직전 경기도 이기긴 이겼는데 3안타밖에 못 치고 이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팀의 선발들이 만만한 거에 비해서 양팀의 빠따 역시 지금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애틀랜타가 그래도 원정에 비해서 홈발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갤런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일단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제 갤런은 그래도 통상 이제 애틀랜타 상대로 애틀랜타가 상당히 빠따가 좋았었던 그 시기에도 사실 굉장히 잘 막았던 축에 속해요. 통상 애틀랜타한테 6경기 동안 3.50으로 잘 막아준 게 있긴 하고요. 반대로 이제 스트라이더는 애리조나 애들한테 6.20으로 이 친구가 가장 전성기일 때조차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일단 최근의 투수 분위기로는
스트라이더를 조금이나마 좋게 볼 게 있어요. 어쨌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렇다고 하지만 직전 경기는 그래도 실점을 최소화했고 갤런은 그냥 지금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어렵네요. 선발 투수도 별로고 근데 오바를 보자니 빠따도 별로고 이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애리조나의 승리를 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애리조나가 한번 이길 때가 됐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거는 뭐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는 선발 투수 몇 면에 비해서는 선택하기 좋지가 못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템파베이랑 텍사스, 라스무센이랑 말리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방울 보시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타일러 말리는 저는 조금 이 정도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토미존에서 회복하고 와가지고 작년에 막바지부터 살짝 뭐 기세는 보여줬지만은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벌써 시즌을 그래도 한 66이닝이나 치렀는데 12경기 선발이나 했는데 1.64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처맞을 때가 됐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그냥 요즘에 조금 아쉬운 거는 볼넷이 많아진 거 그런 게 있지만은 굉장히 잘 틀어맞고 있습니다. 타일러 말리는. 그리고 라스무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라스무센도 이제 그 수술해서 회복한 지 지금 사실 이제 제대로 선발로 뛰고 있는 건 이제 올 시즌이 오랜만인데 그래도 지금 11경기 동안 58이닝 2.33이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상 전에 비해서 이제 좀 구속 같은 것들을 떨어졌긴 하지만은 그래도 커터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축도 있고요. 지난달쯤에 뭐 볼넷이 많아졌다든지 이닝 소화를 많이 못한다든지 실점이 많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3경기는 전부 다 6이닝 무실점으로 잘 틀어맞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피안타도 적어졌고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라스무센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라서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요즘의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한편으로는 템파베이에 빠다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꼬집을만 하고 이 텍사스 역시 얼마 전에 시미언이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아졌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빠따가 뭔가 좀 균일하게 좋았다기보다는 마운드의 상태가 타선보다도 더 믿을만한 상태로 보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언더를 가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좀 길게 이어진다면은 저는 뭐 한 점차 게임이라든지 조금 더 우세한 쪽은 템파베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가 지금 얘네들도 원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를 못 쓰고 양키스의 연습구장 조지 스타인플랜드 필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올 시즌 홈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템파베이의 홈 성적이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로 상당히 좋아진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템파베이의 승리 가능성도 내다보도록 하고요. 배당 대비 맞지는 않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싹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이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깁슨 롱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선발로서는 거의 뭐 쓰임새가 없는 친구라고 봐야 됩니다. 뭐 팔꿈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도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나 잠깐 올랐을 때도 긴 이닝을 막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나마 요즘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16.1이닝 가장 최근 경기 때 5이닝을 1피안타로 그냥 깔끔하게 막아가지고 그래서 콜업을 한 건데 어쨌든 최근의 상태가 좋다 이래서 올렸는데요. 아마 내일은 디트로이트가 여러 막 불펜 투수들을 덕지덕지 붙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화싹이랑 디트로이트 이제 4연전이 있는 다음에 컵스와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마도 화싹은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아무나 내보내도 얼추 이길 만한 상태다.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컵스라는 이런 어려운 팀한테 그때 이제 1차전에 스쿠바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선발을 조정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래서 내일 뭐 KC 마이즈 뛰고 이후에 또 뭐 이렇게 굴려가지고 화싹과의 시리즈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컵스전에 집중을 할 만한 뭐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AJ 힌치 감독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정상으로 누구를 투입해야지 유리하고 타순도 조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불펜도 거의 뭐 사면투를 아예 안 시키는 그런 조정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화싹을 좀 만만히 보는 거고 어제 이제 조나단 캐논이라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를 디트로이트가 개털었던 것도 있죠. 그만큼 디트로이트 지금 뭐 타선 분위기도 좋은 상태인데 반대로 이제 쉐이든 스미스 이 친구는 꽤나 위협이 되는 선발이긴 해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의 실점 대비 자책점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최근에 이닝 소화력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6이닝 이상을 먹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구속도 조금 떨어진 게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쉐인 스미스가 지금 화싹의 어린 선발들 가운데서는 가장 방어력이 좋은 축이지만은 요즘의 모습으로는 이닝 소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깁슨 롱이라는 대체 선발이 나오는 경기라면은 이거는 화싹의 선발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스미스가 디트로이트의 지금 이런 전체 메이저리그 승률 1등 팀을 막아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디트로이트를 체급발로 밀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홈에서도 좋은 팀이지만 원정에서도 강한 팀이어가지고 전 디트로이트 쪽의 체급발 그거를 앞세워서 보도록 하고요. 글쎄 언더오버는 어제보다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선발이 약해진 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오바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언더오버는 안 보니만 못한 것 같고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시티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측이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팔란테.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한창 좋은 시기 때는 저는 팔란테에 비롯해갖고 뭐 리보라토레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팔란테도 요즘에 좀 좋지가 못해요. 기본적으로 실점이 좀 많아진 부분들이 있고 한창 구단이 잘 나갈 때는 막 7이닝씩 먹어주면서 잘했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는 이제 좀 이닝 소화력도 떨어졌고 볼넷도 많아졌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친구가 굉장한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유도율이 67%로 선발대 가운데는 가장 좋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피홈런 같은 것들이 적다 이랬었는데 작년에 121이닝 동안 피홈런을 8개 맞은 반면 올 시즌에 그 절반이 61.2이닝 만에 피홈런이 벌써 9개, 작년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슬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넷도 아쉽고 팔란테가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로렌젠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죠. 지금 방울도 그냥 그저 그렇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3.00, 원정 5.17로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 때는 이제 구속도 조금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 면모도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한 1.4마일가량 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두드러 맞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5경기 동안 보면은 28.2이닝에 5.34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7이닝 무실점 경기가 껴있는데도 이 정도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했던 날 말고는 나머지 4경기는 최근에 다 안 좋았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켄자의 유망주 캐글리온이라는 선수를 콜업한다고 하는데 켄자시티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꼴찌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팀이 43개예요. 그래서 아주 독보적으로 홈런 꼴찌인데 캐글리온이라는 이런 빅백 유망주의 이런 콜업은 장타 생산력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최근에 뭐 더블A나 트리플A 전부 다 폭격을 하고 올라온지라서 계속해서 캐글리온을 올려야 된다. 켄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어쨌든 뭐 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최근에 저는 양팀의 일단 뭐 선발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오바를 보기가 가장 나은 게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빠따가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렌젠은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도 꽤나 강한 편이었었고요. 팔란테 역시 켄자 애들한테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 사실 8.5를 받은 것도 오바를 볼만하지가 않아요. 배팅하기 안 좋은 경기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경기네요. 자, 그 다음에 시애틀이랑 볼티모어 경기 조지 커비 그리고 스가노가 붙는데 둘 다 이제 뭐 제구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발들이죠. 근데 스가노는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큰 거 한 방이 좀 많이 좀 아프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방울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제구력도 훌륭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피홈런 그리고 또 피안타가 적지 않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삼진 능력도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지 커비 지금 보시다시피 방울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커비는 시애틀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볼넷 정말 안 주고 3점대 초중반 방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복귀한 지 이제 한 2경기 만에 엄청 좋지가 못합니다. 첫 경기 때는 커비가 정말 강세가 있던 휴스턴 상대로 3.2이닝 만에 5실점 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워싱턴 그날 커비가 피홈런을 3개나 맞았거든요. 볼넷도 2개나 주기도 하고 커비의 상태가 좋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커비가 또 뭐 구속도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커비의 몸 상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커비의 몸 상태가 조금 빡세고 시애틀에는 지금 이제 MVP 컨텐더로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칼 랄리가 있잖아요. 포수. 랄리가 지금 홈런을 23개를 까가지고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인데 그런 부분에서 스가노한테도 위협이 될 만하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시애틀은 원래부터 OPS가 사실은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팀인데 올 시즌은 굉장히 OPS가 높게 지킨다고 얘기도 했었고 홈런 생산도 좋고 사실은 시애틀의 홈구장이 되게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올 시즌에 홈에서의 이런 좀 빠따의 기세 같은 것들이 전혀 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즌인지라 내일은 7.5를 받은 거 대비 오바를 봐도 괜찮은 매치가 같거든요. 과연 내일 갑자기 커비가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회귀를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얼핏 봤을 때는 시애틀이 스가노한테 점수 좀만 뽑아준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볼티모어는 뭐 불펜도 안 좋은 팀이기도 하고 시애틀도 철배 불펜이었는데 요즘에는 무너지도 무너진 것도 그렇고 불펜이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를 봐도 괜찮은 게임처럼 보여요. 나는 이거는 원래 사실은 커비의 상태를 봤을 때는 볼티의 프렌도 생각을 했는데 배당이 2.5 프렌이 1.33이면은 그냥 안 가냐 못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일단은 뭐 에런 루프 샌프에서는 가장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선발이기도 하죠. 그리고 샌디에고는 버거트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여태까지 선발로서는 한 번도 뛴 적이 없는 선수예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올려가지고 4경기 동안 전부 1이닝만 먹어주고 1승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여준 게 거의 뭐 없는 선수라는 거예요. 내일은 샌디에고가 사실은 이 팀이 길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발도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 킹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다르비쉬가 올라온다 만다 하다가 아직도 못 올라왔고 이래가지고 샌디에고도 지금 이 선발진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편이거든요. 내일 그래서 버거트가 얼마나 길게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선발 운영, 마운드 운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카일 하트 같은 애들 다시 올렸었는데 다시 또 마이너리그로
보내기도 해가지고 이닝을 먹어준 선수가 별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샌디에고의 이런 마운드가 좀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자니 샌프란시스코 어제도 이거를 그 로건 웹이 8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박아 줬는데 그 경기를 졌잖아요. 그만큼 샌프란시스코의 빠따 생산력도 굉장히 별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또한 또 7.5를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는 7.5 경기 기준으로도 이제는 언더버가 아예 한 번도 오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샌프란시스코의 빠따가 굉장히 별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라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마운드 이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가기가 좀 애매해 보이는 경기 같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보자면은 루프가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뭐 나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에런 루프는 요상하게 혼발을 많이 받는 이 그 투수 진화적인 구장인 이 모라클 파크에서의 성적이 더 안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그래서 그냥 뭐 샌프란시스코의 일반승 정도만 저는 얌전하게 보고요. 원래 같으면 7.5 기준으로도 언더를 봐야 되는 매치지만은 샌디에고의 마운드 운영, 이게 좀 불투명하다.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쳐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지표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정말 빠따 답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언더 봐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슬레티스와 미네소타, 제이코 로페즈, 파브로 로페즈, 두 로페즈들이 대결인데, 사실은 두 선수 모두 다 직전 경기는 좀 안 좋았었어요. 제이코 로페즈는 얼마 전에 한번 7이닝 동안 2실점을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 토론토한테 1.2이닝 만에 7실점으로 그냥 개뚜드러 맞고 일찍 내려갔거든요. 담보해주는 게 없다, 그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뭐 큰 믿음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파브로 로페즈 지금 기록도 그렇고 미네소타에서 그냥 라이언이랑 거의 뭐 원투펀치 꺽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얘도 이제 지난번 경기 때 구속이 한 1말가량 안 남아가지고 이 친구의 강점이었던 포심 같은 것들이 위력을 잃기도 했었고, 그날 또 실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파브로 로페즈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5이닝 만에 4실점해서 피홈런도 2개나 맞고 이래서 좀 안 좋은 날이었었어요. 템파베이가 그때 뭐 빠따 기세가 좋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파브로 로페즈도 잘해주지는 못했다, 이런지라 한창 잘해왔었는데 직전 경기 때 안 좋았던 거, 두 선발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를 좀 되짚어보면은 제가 조 라이언이 미네소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다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슬렉티스가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뭐 3런도 하나 있었고 찬스가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슬렉티스가 지금 불펜도 못 믿고 아마 1승 18패인가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런 팀이지만은 여전히 빠따 자체는 그래도 있는 팀이긴 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또 한 번 오바 같은 것들은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제도 미네소타도 어제 초반부터 그냥 세베리노 초반부터 막 두드러겨 패기도 하고 아마 1회만 3루는 쳤었죠. 그런 경기들도 하고 어슬렉티스의 약한 불펜 공략하면서 추가점까지 뽑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미네소타 승을 보는 거는 그냥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선발의 격차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매치지 않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미네소타의 승리라든지 뭐 오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슬레티스는 이제 불펜이 꼴찌가 됐고요. 원래 5점대였는데 6.17로 꼴찌가 돼버렸고, 미네소타는 아직도 전체 5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편이어서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 미네소타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저스 대 매치 경기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크레이튼 커쇼랑 맥일인데, 사실 커쇼는 저는 좀 약간 좀 낮게 보고 있기는 해요. 일단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연차가 길다 보니까 누적된 이닝이 너무 많아서 부상이 너무 많아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지난번 경기도 5이닝 동안 아주 뭐 철저하게 다뤄줬습니다. 클리블랜드를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틀어막기도 했는데 얼추 잘 막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울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한창 이제 토렌스라는 포수랑 합을 맞출 때는 정말 좋았었다. 근데 알바레즈, 매치가 키우고 있는 알바드라는 포수랑 할 때는 좋지가 못하다 이랬었는데, 그 얘가 이제 3경기 동안 알바레즈랑 호흡을 맞추면서 방어울이 1점대 후반인가 그랬는데 3점대 후반까지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를 알바레즈랑 함께 해가지고 화싹을 5.2 2실점으로 꽤나 잘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알바레즈랑 했는데 한번 잘했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볼넷이 4개였다든지 이닝을 6이닝도 못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만해요. 지난번 경기 때 맥일이 알바레즈랑 했는데도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던 거, 물론 상대가 화싹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맥일의 지금 뭐 지표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게, 사실 매치가 블랙번이 나와가지고 폴 블랙번이면은 복귀 등판이기도 하고 맥일보다도 낮게 보여야 되는 선발인데, 어제 블랙번이 다저스를 그냥 쫄쫄하게 틀어 막았었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되게 별로인 경기 같아요. 제가 어제도 다저스는 월드 시리즈 양키스랑 이제 리매치 한 다음에 뉴욕 매치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리매치를 하고 있는데, 첫 경기부터 예측이랑은 좀 많이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지라 사실 예측하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 생각보다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
어제도 뭐 오타니가 대형 홈런도 쏘하고 이랬지만은 다저스 빠따가 생각보다 잘 치지 못했죠. 콤포토가 진짜 안 빠따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다저스는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는 OPS가 뭐 하늘을 뚫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뽑았습니다. 반대로 매치는 또 이제 좌한 선발한테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 경기도 별로 뭐 챙기기는 좋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재미는 있겠지만은 돈을 따기 위해서 베팅하기는 안 좋은 경기다. 그나마 그냥 9.5를 받은 거 이거 정도는 뭐 언더를 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매치가 어제도 좀 철벽 불펜이었어. 에드윈 디아즈가 실점을 해가지고 연장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었고 또 한 번 9.5를 받았으면 언더 같은 거는 볼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어제 더스틴 메이랑 블랙번 구도보다도 오히려 선발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9.5로 기준점이 올랐다는 거는 저는 언더가 조금 더 탐이 나네요. 거기다 뭐 다저스 승도 살짝 볼 텐데 커쇼의 상태는 나쁘진 않아 보여서 그래서 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측이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매치업들이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답을 쉽게 내기는 좀 힘드네.